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침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영권 참여로 해석해야 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영권에 참여할 경우 5% 룰에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 저희가 이 자세한 내용을 증권부 이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기자, 일단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5% 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할 텐데 일단 이 5% 룰이 무엇이고 왜 생겨난 겁니까, 이게? 네, 5% 룰은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에 발생하는 공시 의무입니다. 기업 사냥꾼이 갑자기 지분을 대량 매입해서 적대적 M&A를 할 경우 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인데요. 오늘날 이 제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5% 룰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에 대해 의무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게 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니라면 공시 시기를 늦춰주고 보고도 약식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제도는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것인데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분기에 공시하도록 의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는 경영 참여 목적이어야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할 때 단순 투자 목적인지 경영 참여 목적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중간에 목적이 바뀔 경우에는 또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문제는 이 경영 참여 목적의 선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경영 참여 목적이고 단순 투자 목적인 것인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으로 나오면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경영 참여냐 아니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일단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재정립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더 많은 의견을 내도록 하는 어떤 지침입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해서 대한항공 대표가 바뀐 것처럼 공적 연기금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행사하는 의결권이 결국 경영권 참여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대해 기업들이 오인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 김영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투자 대상 기업과의 건설적 대화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도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우호 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5% 룰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열린 공청회에서는 경영권에 그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재해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이 진행한 용역 결과인데요.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런 공시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단순히 나열된 주요 경영 의사결정 사항 중에서 실제로 지배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따로 분류하고 사실상 영향력 등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은 다시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중대한 영향력 행사,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 단독 주주권 행사로 분류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단독 주주권 행사는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 중대한 영향력은 대표 이상 선임이나 해임 혹은 과반수 이상 이사 선임, 또 중대한 정관의 변경 등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기타 일반적 주주권 행사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분류안에서 또다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수단을 차별화하고요. 이렇게 주주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다시 정의하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고 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자유롭고 장기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영권 참여가 과연 어디까지냐에 대한 그 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있을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또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이란 용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청회 영상 함께 보시죠. 우선은 경영권이라는 용어를 합리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이란 표현이
보편적으로 어떤 주주들의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활동도 마치 기업 지배권이 변하는 것 같은 어떤 인식적인 오류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법을 명확히 한다는 기본 방향은 맞지만 사실 기업의 저항이 굉장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5% 룰은 기존 기업 경영인의 경영권을 방어해주는 취지의 제도였는데 이렇게 제도를 완화하면 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공시 의무만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또 공시 자체가 소액 주주들에게 어떤 지분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차원이 있는데 이런 측면도 이제 축소되면 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기업의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들의 간섭이 더 많아지고 경영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재벌들이 이제 경영진 자리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연달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합의와 이후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건설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부 이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